안녕하세요. 헬스하는 백수 헬슈양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케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피곤한 상태에서 촬영을 해서 말 실수할까봐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케어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케어라는 것은 사실 딱히 정해져 있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본 건데, 케어란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약물 투여로 인해 손상된 신체를 정상으로 복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것이란 것은 스테로이드 말고도 인슐린이나 성장 호르몬 같이 다른 약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손상된 신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변화도 있겠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분비적인 변화, 그리고 내분비가 아닌 혈관이나 그런 것도 다 손상된 신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케어의 종류에는 크게 사이클 도중의 케어와 사이클 후의 케어가 있는데, 이때 이 사이클 후의 케어는 영어로는 포스트 사이클 테라피라고 해서 앞글자만 따서 PCT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는 종류에도 무슨 심혈관계를 정상으로 돌리는 케어나 인슐린 성장 호르몬을 썼을 때 손상된 케어를 정상으로 돌리는 케어, 이런 거 다 있는데, 오늘은 이 사이클 후의 케어 PCT에 관해서 해보도록 하고, 그 PCT 중에서도 내인성 남성 호르몬 분비를 정상으로 돌리는 케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스테로이드 투여가 내인성 남성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것은 제가 옛날 영상에서 설명을 했는데 카드를 띄워 드릴 테니까 거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신체 내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아지거나 여성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시상하부에서 더 이상 뇌하수체로 GnRH를 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상하부라는 것은 신체의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수치를 감지를 해서 뇌하수체로 GnRH라는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첫 번째 단계를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GnRH는 남성 호르몬 분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스테로이드 투여가 신체 내의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수치를 너무나 올리기 때문에 이 GnRH가 분비가 되지 않아 내인성 남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장기적인 스테로이드 투여로 이미 시상하부 뇌하수체 고안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시상하부의 H와 뇌하수체의 P, 그리고 고안의 테스티클의 T를 따서 HPT라고 하는데, 이 HPT에 이미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는 외부에서 스테로이드를 투여를 하면은 이 HPT가 더 이상 일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이 상태가 너무 지속이 되다 보니까 HPT가 퇴화가 된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내인성 남성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시상하부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인데, 이 말은 시상하부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GnRH를 분비시키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높아진 여성 호르몬 농도를 낮추기 위해 여성 호르몬을 신체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이다. 말이 계속 꼬이네요, 잠이 와서. 자, 두 번째, 앞으로 만들어질 여성 호르몬 생성을 막는 방법. 자, 세 번째, 신체의 여성 호르몬이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게 하여 마치 신체 내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것처럼 시상하부를 속이는 방법이다. 말해도 잘 모르시겠죠? 제가 다음에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미 HPT가 고장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 첫 번째, 고안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인데, 고안을 정상화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고안을 작동시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자연 치유하는 방법, 세 번째는 병원에 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6가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여성 호르몬을 배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자연식품에 의한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자연식품에 의한 방법밖에 없는 거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양배추, 브로콜리 등의
십자화가 채소를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십자화가 채소에 인돌3 카비놀이라는 성분이 여성 호르몬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때 주의점은 자연식품에 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내인성 남성 호르몬을 정상화하는 효과가 빠르거나 강하다고 하기 어렵다. 자, 이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방법은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체 내 여성 호르몬을 빠르게 배출시켜서 시상하부에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게 해서 GnRH를 분비시키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자연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한 자연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빠르거나 강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앞으로 만들어질 여성 호르몬 생성을 막는 방법. 스테로이드 사이클 직후에는 신체 내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상태이다. 자, 그 이유는 아직 그 스테로이드의 반감기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남성 호르몬들을 남성 호르몬들은입니다. 은 방향족화 효소에 의해 계속적으로 방향족화되어 여성 호르몬으로 변환됨. 내인성 남성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자, 이 GnRH 분비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남성 호르몬 수치나 여성 호르몬 수치 둘 중에 하나는 떨어뜨려야 되는데, 남성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여성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자, 이때 장기적인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신체 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상태에서는 방향족화 효소에 의해서 이것들이 계속 여성 호르몬으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체 내의 여성 호르몬 수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떨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자, 이때 AI라는 아로마타이즈 인히비터를 사용하여 방향족화를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AI의 뜻이 뭐냐면은 방향족화 효소 억제제입니다. 자, 이때 이 방향족화 효소 억제제가 작용하여 여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화되면 시상하부가 GnRH를 분비하기를 기대하는 방법입니다. 이 AI는 방향족화 효소를 억제하게 되는데, 그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변환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게 되니까 여성 호르몬 수치가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미 여성 호르몬 수치가 많이 높은 상태에서는 이 여성 호르몬이 배출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하다. 자, AI는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변환되는 것을 막는 것이지 여성 호르몬이 배출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AI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여성 호르몬이 정상 수치 정도로 배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AI는 그 시간을 어느 정도 단축을 시켜줄 뿐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PCT에서는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AI 약물 자체의 부작용도 좀 센 편입니다. 그래서 이 AI는 PCT보다는 사이클 도중에 사용하는 케어 약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것처럼 시상하부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때 SERM이라고 선택적 여성 호르몬 수용체 조절제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하는 역할은 신체 내의 여성 호르몬을 대신해서 특정 여성 호르몬 수용체와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약물입니다. 자, 이 SERM이라는 약물은 신체 내에 들어가면 여성 호르몬을 대신해서 수용체와 결합을 합니다. 대신 그 수용체와 결합을 했을 때 여성 호르몬 효과는 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SERM 때문에 신체 내의 여성 호르몬은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고 그 효과를 발휘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SERM을 복용하면 여성 호르몬이 작용하지 못해 시상하부는 마치 신체 내의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착각하여 GnRH 분비를 촉진시킨다. 이해하시겠죠? 자, PCT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자,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 SERM을 복용해도 신체에는 여성 호르몬이 계속 남아있고 방향족화를 막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SERM은 여성 호르몬이 작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배출시키는 데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방향족화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이 SERM을 사용해서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막아서 GnRH를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신체에는 여성 호르몬이 계속 남아있고 오히려 계속 방향족화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면은 특정 수치 이상에서는 SERM도 더 이상 GnRH를 분비를 촉진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고환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장기적인 스테로이드 사용 후에는 고환이 쪼그라드는 부작용 등 고환이 기능을 일정 부분 상실한 상태가 된다. 가장 전형적인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인데 고환이 쪼그라들고 고환이 퇴화가 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시상하부가 정상적으로 일을 한다고 쳐도, 자, 이 말은 시상하부가 정상적으로 GnRH를 분비한다고 쳐도 고환이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GnRH가 나와도 고환 자체가 이상이 있으니까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잘 나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때 LH와 같은 성분을 지닌 약물인 HCG를 투여하여 고환을 강제적으로 일시키는 방법이 있다. 자, 이 LH 호르몬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 호르몬은 뇌하 수초에서 나와서 고환으로 들어가는데, 이 LH가 고환으로 들어가면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촉진시키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때 LH와 거의 똑같은 성분을 지닌 HCG를 투여를 하면 고환이 강제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쪼그라들었던 고환이 다시 커지기도 합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은, HCG를 이용한 방법은 시상하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일시적인 케어라는 단점이 있다. 자, 케어의 핵심은 시상하부에서 GnRH를 분비하는 게 핵심인데, 이 HCG를 이용하는 방법은 고환에만 영향을 주고 시상하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시상하부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시상하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GnRH를 분비를 안 하는 상태에서 테스토스테론이 고환에서 계속 나오게 된다면은 시상하부에서는 더더욱 GnRH를 분비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 HCG라는 방법이. 자, 다섯 번째, 자연 치유 및 병원 가기입니다. 기간, 용량, 유전 등에 따라 특별한 케어를 하지 않아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3에서 6개월 이내에는 돌아와야 되며 길면 2년도 걸리긴 한다. 하지만 영구적인 HPT입니다. 이거 HPT 손상이 일어난 경우 10년이 걸려도 정상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 치유 방법에는 남성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되는 흑마늘, 트리블러스, 마카, 아연 등의 식품을 먹는 것이 좋은데, 좋기는 한데 이게 치료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기는 하나, 의사 중에는, 한국 의사 중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성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아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TRT라는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게 되는데, 이 TRT도 이 스테로이드를 잘 아는 사람한테 받아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이 스테로이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받으면은 오히려 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케어는 너무 어렵다. 자, 그 이유는 케어는 종류도 너무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다. 완벽한 케어는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케어 모두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케어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대세는 케어가 딱히 필요하지 않을 만큼만 사용하는 것. 자, 이거는 황철순 선수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황철순 선수가 유튜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자신은 특별한 케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철순 선수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요즘 대세가 딱히 케어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약 적당히 사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모르면은 약 꼽지 마라. 이거는 뭐 진리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큰 결론입니다. 5번째, 하지만 내추럴로 스테로이드 공부하면 재밌긴 하다. 공부하다 보면 재밌긴 합니다. 자, 다음 영상 주제, 오늘 간략하게만 설명드린 AI, SERM, HCG의 종류나 기전,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것에 대한 걸로 제가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